네, 달려라 라디오 오늘 추신수 선수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네, 아니 1년 만에 어떻게 보면 좀 만나게 되는 건데 뭐 이게 차가 막혀가지고 정신없이 뭐 인사도 못 나누고 그냥 방송으로 바로 들어가네요. 아 예. 50분 전에 나왔는데 네. 생각지도 않은. 그러게요. 안 그래도 지금 도로 상황을 보니까 635 지금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635 이스트 방면으로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네, 절대 가시면 안 되고. 네, 참고하시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이네. 딱 뭐 거의 막 1년 만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등장할 때 그 노래 좀 미스터 꺼주실 때 안 됐나요? 제가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이거 좀 이렇게 좀 웃기잖아요. 네. 아니, 너무 오랫동안 같은 음악을 해주셔가지고. 네, 아니 에이핑크 이게 미스터 츄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추신수 선수 뭐 이렇게 예전에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뭐 이렇게 추신수 선수 다큐멘터리 제작 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네. 그때도 이제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깔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코멘트 한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국분들은 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인 줄 알았는데. 일부러 네. 한국 케이팝 걸그룹이. 네네네. 그럴 수 근데 있겠네. 그게 아니라고 저는 또 설명을 했고. 네. 제가 하다 보니까 또 그래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노래를 좀 바꿔드릴까요? 혹시 한국도 타석에 설 때 이렇게 뭐 등장곡 같은 게 있나요? 네, 저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네. 뭐지 그 구단에서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한 거라서 네. 저는 웬만하면 잘 안 틀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그 응원 문화를 좀 더 이렇게 가까이 느끼고 싶어서 네, 잘 안 하려고 하죠. 네. 그럼 뭐 그래도 뭐를 좀 틀어드리면 좋을까? 미스터 츄는 좀 민망하신가 봐요. 아니 너무 노래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네, 좋은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에이핑크 팬 여러분들은 상처받지 마시고. 아유 절대 그럴. 좋아 보이십니다. 네, 뭐 한국 물도 좋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안 그래도 뭐 처음에 딱 소식 들려왔을 때도 뭐 뉴스도 전해드리고 했습니다만 한국에서도 우승도 경험하시고 지난 시즌에는. 저희 우승했을 때 코멘트 해주셨나요? 방송도 하고 신문도 나가고 데서트 그래요? 필했죠. 그럼요. 아직 그 텍사스 달라스의 네. 동네 그 형 만나요 아직도? 동네 이웃 뭐죠? 그 동네 친구. 동네 친구. 아직도. 그럼요. 한국에 갔어도 뭐 잠시 단기 취직이지 않습니까? 한국에. 네네네 그렇죠. 네, 한국에 단기 취직 갔어도 동네 친구 맞죠. 한국에도 단기 취직 가서 우승을 했는데 그 소식을 또 달라스 주민들이 반가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네. 네. 사실 야구에 별로 관심 없던 분들도 한국 야구에는 사실은 이렇게 관심 없다가 저도 사실 추신수 한국 야구 잘 선수가 몰라요. 네. SSG 랜더스 간 이후로 SSG 팬들이 달라스에서 정말 많이 늘었어요. 많아졌죠. 그거 진짜 팩트예요. 네. 진짜 네. 저는 이번 설에 상품 주문도 거기서 했습니다. 한국의 상품 주문도 거기서 했습니다. 네. 저도 뭐 커피를 마셔도 항상 그곳에서 마시고. 그렇습니까? 네. 네. 쇼핑을 하더라도 그거 사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좀 애정이 있다 보니까. 네. 아니 그런데 뭐 우선 만나자마자 제가 이 질문을 먼저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프로 생활이 몇 년 된 거죠? 작년까지? 제가 19살 때부터 이제 마이너리그까지 포함하면? 다 치면 19살. 몇 살이에요? 저 몇 살이죠?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프로 생활만. 그럼요. 22년 된 네. 그렇죠. 22. 앞자리 그 사이 이제 앞자리도 세 번이 바뀌었고, 바뀌었네. 네. 그런데 어쨌든 지난 시즌에 한국에서 뛰고 있는 SSG 랜더스에서 우승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커리어 아마추어 때는 우승한 적이 뭐 많이 있죠. 네. 그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도 있고, 네. 뭐 기사에는 안 났지만 마이너리그 때도 있었어요. 마이너리그 때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네. 그게 마이너리그가 아마 최근에 한 게. 그렇군요. 네, 네. 2003년도. 그러면은 시애틀 시애틀 소속일 때.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한 이후로 계속, 뭐, 우승을 쫓아 텍사스 레인저스까지 왔으나, 이제, 뭐, 그래도 지구 우승까지는 경험했었는데. 그쵸. 네. 네. 아쉽게 우승까지는 가지 못했었는데, 네. 지난 시즌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우승을 하고, 엄청 울더라고요. 아니, 뭘 또 엄청 울어요. 아니, 저 사람은 다 큰 남자가 왜 이렇게 우나 싶을 정도로 엄청 울던데. 엄청까지는 아니고. 국민 울보라는 소문들. 그런 별명도 생겼어요. 아니, 궁금한 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그래요. 뭐, 우승 처음 했으니까 감격하고 감동이고, 또 아주 정말 멋지게 와이어 투 와이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네네. 우승을 달성했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가요? 원래 나이가 들면은 눈물이 많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줄어요. 네네. 근데 호르몬 문제구나. 갱년기구나. 근데 저는 원래 눈물이 좀 많았어요, 어릴 때는. 사람들은 이제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보면 그냥 운동장에서는 굉장히 좀 강해 보이고 뭔가 다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좀 눈물이 많더라고요. 우는 것 때문에 학교 다닐 때도 다른 동료들은 뭐 한 번 혼날 걸 저는 2번, 3번씩 혼났어요. 왜 이렇게 우냐고? 네, 울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남자가 또 부산 사나이가 그러니까요. 운동하면서 왜 이렇게 울어?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그냥 뭐 이제 프로 생활했던 이제 메이저리그뿐만이 아니라 마이너리그 생활 때부터 그게 정말 쭉 필름처럼 지나갔었어요. 그 이제 저희가 우승하고 우승 깃발을 들고 저희 운동장 한 바퀴를 돌았는데 아마 제가 눈물이 많이 났을 때가 아마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텍사스가 지구 우승하고 토론토한테 첫 2경기를 이기고 마지막 3경기를 졌을 때 이제 그거부터 해서 아마 저희가 그때 토론토를 이겼더라면 저희가 우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승 후보였죠. 네, 전력도 좋았고. 네, 저희가 당시 캔자스시티가 우승을 했었는데 캔자스시티한테도 상대 선수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그게 다 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되게 빠르게 필름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는데 그냥 모든 제 야구했던 그런 시간들을 다 보상받는 느낌? 보상받는 느낌. 그래서 시간 세월들을. 네. 근데 지금 추지선 선수가 겸손하게 운이 좋았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운이로 될 게 아니라 진짜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를 쓴 한 해였거든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한 거잖아요. KBO 역사상 처음 기록이에요. 제가 처음 시즌 시작하면서부터 메이저리그에서도 한 5번인가밖에 없는 기록이에요. 첫날서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1위를 안 내줬다는 건 진짜 선수들로서는 구단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큰 자부심 가져도 될 정말 엄청난 기록을 세운 거예요. 저도 뭐 선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우승도 하기 힘들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말 최초. 그렇죠. 최초 기록. 그런 거는 사실 역사는 뭐 사실 금전적으로 이렇게 돈이야 사실은 또 벌면 되지만 역사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굉장히 저에게는 제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의미를 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 선수들이 그랬죠. 정말 대단하고 어린 후배들이지만 존경하고 고생했다. 근데 정말 어디 가서 그리고 내년에도 앞으로도 선수생활하고 끝나서도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 랜더스가 최초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운동해라. 제가 이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한국 KBO 미국에 있을 때는 KBO 진출 생각했을 때 항상 고향팀 롯데 자이언츠를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쨌든 간에 신생팀 SSG라는 게 생기면서 또 SSG 입단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2년을 뛰면서 제가 느낄 때는 팀에 대한 어떤 각별한 마음이 되게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사실 뭐 처음에 제가 한국이라는 곳에 야구를 한다라는 거 사실 저는 제 야구 인생에 목표가 없었어요. 정말 두지도 않았고 저는 내가 왜 굳이 한국에서 야구를 정말 여기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곳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거기 가서 야구를 해야 되나. 근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또 야구도 못하고 모든 게 많이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SSC가 SK를 인수를 하면서 저희 부회장님께서 이제 좀 저에게 좀 각별히 좀 신경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약간 구단주 모범 사례? 한국 프로야구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에 휩쓸려 가듯이 좀 이렇게 갔고 또 저희 가족들도 굉장히 의아해했고 왜냐하면 한국에서 야구한다라는 거는 사실 생각해본 적도 없고 제 입 밖으로도 낸 적이 없는데 이게 갑자기 한국을 간다고 하니까 너무 놀랬죠. 특히 와이프가. 그래서 저 잘 설득해가지고 가게는 갔지만 또 사실 뭐 1년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첫 해에 이제 부회장님이랑 이제 몇 번의 만남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 정말 야구에 진심이시더라고요. 정말 한국 야구를
바꾸고 싶어 하시고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분이라면 정말 내가 30년 넘게 야구를 9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30년 넘게 야구해온 거 그리고 선진 야구를 배운 거에 대해서 이런 분이라면 나의 30년을 다 드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2년째 작년에도 하게 되고 네. 뭐 올해도 또 하게 되고. 네. 네. 사실 되게 의외였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좀 팀에 대한 그리고 네. 한국에서 야구하는 생활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네. 좀 큰 마음이 생겨가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해 이미 우리 선수들에게 기억, 니은, 디귿, 이걸 가르치고 이제 그런 거를 주입시켜 놨는데 이제 단어를 가르칠 때인데 제가 야구를 안 해버리면 그것도 아쉽다. 좀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계약을 할까 말까 하는데도 제일 많이 걱정이 되고 이게 눈에 밟혔던 게 후배들이었어요. 네. 네. 이제 첫 해 하면서 정말 저의 가진 그런 생각들, 야구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든지 어떻게 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항상 자기를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다 이제 이야기해놨는데 딱 1년만 하고 떠나버리면 뭔가 굉장히 좀 아쉽겠다. 그리고 또 후배들한테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항상 눈에 밟힐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이제 한 해 더라고 했는데 네. 우승까지 했고. 네네네. 그리고 사실 또 성적도 좀 아쉬웠고요. 첫 해. 그랬죠. 네, 좀 아쉽게 네. 플레이오프 좀 아쉽게 좀 네. 놓쳤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근데 사실 추신 네. 선수가 이 성적에 대한 아쉬운 팬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는 팬 입장에서도 한참 좀 이제 컨디션이 되고 할 달에 때 몇 번 이제 부상이 왔잖아요. 네, 작년에 말씀. 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죠.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뭐 이제 운동선수라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단 뭐 부상당하면 내가 5타수 무안타 쳐도 되니까 야구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뭐 이제 저희가 1등을 하고 있었지만 또 2등과의 그런 경기 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벤치에서 지켜보는 게 굉장히 저는 좀 뭐랄까요, 이렇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항상 더가웃에서 선수들한테 그냥 복도다 좋은 기운 주고 좋은 말 해주고 뭐 이렇게 토닥거려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또 선수들도 잘했어요. 또 잘 지켜냈고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와이어 하면서 또 우승도 하게 됐죠. 또 포시즌에서 또 아주 알토란 같은 활약을 또 이렇게 잘 해줘서 또 우승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역할을 해줬으니까. 저는 이제 그냥 배를 타고 간 거고 저는 사실 몸 컨디션도 그때 이제 갈비뼈가 이제 한 3개가 이렇게 금이 갔었거든요. 그랬었구나. 슬라이딩을 하다가 너무 이제 제가 슬라이딩 그러게요. 제가 작년에도 약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나이를 생각해서 요즘에 그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은 좀 자제를 하는 게.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도 사실 못 하잖아요. 네, 그럼요. 그걸로 인해서 부상을 많이 당했는데도 운동장에 나가면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추신 선수가 지금 KBO 최고령 20-20 클럽 아닌가요? 그랬죠. 작년에 그 기록 그렇죠? 세웠죠. 네. 그 최고령 기록 20-20. 그 기록 제가 올해 깨려고요. 또. 이번에 깨려고. 와우. 이거 사실은 저는 또 놀랐는데 우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은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빨리 재계약 소식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좀 늦었죠, 사실. 그랬나요? 네. 더 빨리 그냥 첫 해 제가 한국 야구를 하고 그 2년째 할 때는 되게 빨리 했죠. 한 일주일 안 했을걸요. 시즌 끝나고 바로 발표.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생각하신 거랑 똑같이 사실 이제 그만한다고 했었어요. 구단에 그만한다고 했고 부회장님에게도 연락을 드려서 이제 어차피 한국에 우승하러 왔으니 우승도 했고 그리고 이제 좀 박수 칠 때, 쳐줄 때 떠나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근데 이게 그래요.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제 우승의 맛을 알았잖아요. 이게 한 번 더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제가 야구하는 게요, 아니면 우승? 아니, 그 한번 우승을 하고 다음 이제 올해 또 우승을 하는 것도. 물론 이제 그 재계약할 때 마음은 뭐 목표는 뭐였나요? 당연히 우승이죠. 당연하죠. 또 한 번의 우승을 노리기 위해서. 그 요즘에 뭐 한국에 보니까 뭐 또 이대호 선수랑 정근우 선수랑 이렇게 무인도 가서 뭐 생선도 잡고 막 하시던데. 그 두 친구들은 그 부산 이제
어릴 때부터 친구잖아요. 그 두 친구들은 요즘에 김성근 감독님이랑 예능 찍고 있던데. 아, 최강야구 너무 재밌어요, 진짜. 아, 근데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 같고 네네.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야구에 그런 좀 붐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 네, 그래서 정말 그 프로그램을 저도 한 번씩 보기는 보지만 보면서 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야구라는 거를 몰랐던 사람들도 알게 되고 예능으로 많이 접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뭐 이제 다른 이제 친구들이 다 이제 예능인으로 변신하고 있을 때 이제 추신수 선수 또 한 번의 우승을 노리고 그럼요. 이번 시즌 또 네. 운동복을 입게 됐습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하고. 네. 동기가 거의 없죠. 지금 팀에 김강민 선수랑 오승환. 삼성 오승환. 오승환 선수가 저희 있는 세 거죠? 명밖에 아, 없어요. 그렇구나. 네. 아, 참. 그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쯤에서 제가 뭐 이거 작년에 왔을 때 사인해주고 가신 거죠, 이 모자. 여기 네네네. 추신수 선수가 제가 요거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은 이 추신수 선수가 직접 디자인한 텍사스 레인저스 때 디자인한 모자인데 여기에 작년에 왔을 때 사인을 해주고 간 거를 저희가 몇 개가 남아서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두 분 더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모자 추신수 선수가 이렇게 디자인 직접 하신 거잖아요. 이게 한반도 한반도. 이렇게 네. 지도도 넣고 해가지고 요거 2개 저희가 문자 퀴즈로 드릴 텐데, SSG에서 이제 프로 선수 생활 첫 마이너리그 때 물론 우승을 했지만 이제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퀴즈를 먼저 드리고 토크를 이어가자면은 먼저 문자 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9292-730-730 9292-730-73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정답을 맞춰주신 분 선착순 2분께 추신수 선수가 직접 사인한, 추신수 선수가 또 직접 디자인한 이 모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추신수 선수가 이제 미국 진출해서 프로 생활을 한 구단이 한국에서 이번에 우승을 차지한 구단까지 포함해서 총 5개 구단입니다. 네, 그 5개 구단을 순서대로 지금 세보고 있는데 입단 순서대로. 네, 입단 순서대로. 네. 입단 순서도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죠. 순서 입단 중요하죠. 순서대로 메이저리그에서 4개 구단, 한국에서 1개 구단, 네, 총 5개 구단 순서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9292-730-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가장 먼저 정답을 보내신 분 2분께 추신수 선수가 이렇게 직접 사인한 이 모자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지금 혹시 보내도 될까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랜더스 모자랑 유니폼도 들고. 아, 진짜 몰랐네. 2부 또 오늘 말고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근데 한국에 있는데. 진짜. 아, 진짜 아깝다. 네. 약 올리시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는 인사 정도는 드려야지. 네. 미국 오면 네. 캠프 가기 전까지 인사는 한번 드려야지 하고.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은 걸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생각인데 또 이렇게 나와서 상품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청취자님들이 또 추신수 선수만 많이 좋아하고 응원하고 하고 있으니까. 또 다음 내년에는 네. 왔을 때 제가 정말 여러 가지 굿즈를 제가 가지고 네. 그래서 정말 더 많은 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네. 약속. 네, 정말 그거는 네. 제가. 지금 이게 굿즈 스프링 갖고 캠프 싶은데.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SSG 스프링 캠프가 플로리다의 베로비치인가 그 예전에 다저스가 썼던 캠프. 네네. 플로리다에서 스프링 캠프 해본 적이 있으세요? 항상 애리조나였죠. 그렇죠. 제가 마지막으로 해본 게 클리브랜드 시절에 2008년도인가 9년도가 아마 마지막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힌트가 하나 나왔네요. 그러네요. 하지만 순서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지. 9292-730-730번으로 해서 추신수 선수가 프로로 활약한 5개 구단.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시간을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인터넷적으로 이렇게 찾아보시고 네, 시간도 드려야 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차례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네. 자, 몇 가지 또 이야기들을 이제 나눠 볼 텐데요. 한국에서 뛰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한국에도 KBO에도 많이 또 젊은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서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 좀 진출해도 좋겠다. 좀 눈에 들어오던 선수들이 좀 있던가요? 네, 다들 아시는 키움의 이정우나 이정우 선수, 안우진 선수 같은 그 선수 2명, 그리고 나성범 같은 경우는 좀 작년에
작년이죠.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제 오려고 했지만 네. 안 됐던 경우도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또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근데 뭐 제일 가까운 선수는 아마 이정우나 안우진 선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정우 선수는 진출을 선언을 했는데 팀에서도 오케이를 했고 네. 네. 그래서 이번 시즌 끝나면은 공개 입찰해서 그렇죠. 포스팅 거쳐가지고 네. 하는 것 같아요. 안우진 선수는 아직 좀 남았죠. 안우진 선수는 또 이제 병역이 해결이 안 됐고. 네. 근데 안우진 선수 제가 또 흔치 않은 키움 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움 선수 이번에 키움 응원했습니까? 저는 SSG 응원했는데. 내가 진짜 솔직히 얘기할게요. 조금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야구 자체를 즐겼어요. 지난 한국 시리즈가 재밌었어요. 역대급이었어요. 네. 정말 야구적으로 역대급. 키움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네. 진짜. 사실은 경기가 없었어요. 네, 언더독이었거든요. 네. 키움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그렇죠. 팬인 저로서도 야 한국 시리즈일까? 진짜 깜짝 놀랐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야구적으로 진짜 최고의 경기였어요. 그러면은 그 한국 선수들 얘기 나온 김에 2년간 KBO에서 직접 필드에서 뛰어봤잖아요. 네. 그 분명히 물론 차이가 있을 경험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던 게 MLB랑 KBO 리그 그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팬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한국 뭐 야구 트리플 A냐, 그치. 더블 A냐. 트리플 A다, 아니면 뭐 더블 A 플러스다. 뭐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직접 뛰어본 입장에서 뭐 어떤 레벨이라고 하기에는 좀 예전에는 제가 한국 야구를 경험해보지 않았을 때는 그렇죠. 한국 프로야구는 아마 더블A 정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직접 제가 2년 동안 뛰어보니까 제가 느꼈던 게 왜 더블A밖에 안 되는 수밖에 없는지를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인프라 얘기하시는 네,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우리 야구 팬들이나 일반 분들은 그냥 정말 TV로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죠. 속사정은 모르죠. 네. 이게 정말 프로팀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열악하고 만일에 메이저리그 정도의 환경이나 그런 환경만 돼도 아마 더 실력이 나아지는 선수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미국에 나와보시고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셨던 분들도 알겠지만 한국에만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일단 시야가 너무 좁아요. 여기가 다 끝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하긴 또 그러겠죠. 네. 저희다 보면 조금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무리 야구를 잘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야구라고 치면 야구를 잘한다 해도 한 5분 10분만 가도 또 저 같은 선수가 또 있고 뭐 30분 가면 3명 4명 더 있고 막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오면 자기가 정말 야구를 잘하는 줄 알아요. 저는 그걸 봤을 때 좀 불편한 게 정말 날고 기는 선수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정말 여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런 것도 좀 보고 세상은 넓고 정말 어마하게 잘하는 선수들이 많다. 그러면 그런 걸 보면 사람이 생각 자체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멀리는 아니라도 일본만 갔다 와도 일본의 잘하는 선수들과 같이 뭐 일주일만 운동을 하고 와도 제가 내가 했던 게 잘못됐었구나. 나는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네라고 생각이 들던데 우리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은 그런 게 없어요. 정말 그 리그에서만 그냥 최고이면 만족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는 좀 그러니까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을 텐데 그럼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우물 그 바닥에서 그렇죠. 그냥 그렇게 머무는 거죠. 근데 생각 차이가 저는 많은 걸 바꾼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분명히 재능은 뛰어나요. 그런 인프라 속에서 그런 환경에서 야구를 이 정도 하는 거면은 정말 저는 박수 쳐주고 싶거든요. 근데 좀 많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리그 전체를 봤을 때는 인프라나 그런 것까지 합쳐서 더블 A 수준이 맞는 것 같은데 선수들의 실력이나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더 이상이다.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오히려 아쉬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추신 선수의 이런 아쉬움을 사실 추신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진짜 KBO의 선한 영향력이 됐거든요. 대표적으로 잠실구장 원정 라커룸이 바뀌었잖아요. 공사 막 하더라고요. 바로. 참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있고 너무 하긴 뭐 일일이 또 뽑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 정말 말할 수 있고요. 말할 수 있고 정확하게 제 눈으로 본 거를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데 너무 많아요. 말하기가 네. 네,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말 프로 선수들인가? 왜냐하면 선수들이 앉아 있을 공간이 없어서 네. 버스에서 옷을 갈아입고 할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네, 그 정도니까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프로 선수니까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는 줄 알겠죠. 그러니까 인프라도 좀 프로 구단에 맞게 좀 갖춰주고 그럼요. 선수들도 네. 그렇게 좀 갖춰진 만큼 운동 프로 선수로서 또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당연하죠. 팬들은 네. 그걸 또 즐기고 네. 그런 게 좀 만들어져야 될 텐데요. 왜 많은 팀들이 좋은 환경 만들어줄게 성적을 내라고 하지만 아니요, 좋은 성적을 내게끔 먼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먼저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걸 잘하는 게 저희 이제 부회장님이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환경을 다 바꾸셨죠. 그러게요. 네. 그 정용진 부회장님은 막 이렇게 미국에 와서 여기 텍사스 레인저스 구장도 네. 왔다 가지고 막 투어 다니고 하시더라고요. 네. 배워간다고. 네. 네.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쉽지 네. 않죠. 네. 그런 열정들이 네. 또 이 SSG에 어떻게 보면은 물론 SK를 이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새롭게 재창단한 구단인데 네. 2년 만에 이렇게 또 와이어 투 와이어라는 대기록을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또 그 중심에는 또 맏형 추신수의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뭐가 있죠? 자, 저희가 잠시만 광고 듣고 와서 그 5개 구단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달려라 라디오 추신수 선수와 함께 우리 동네 달라스 우리 동네 친구 네, 추신수 선수와 함께 또 특집 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문자 퀴즈를 드렸는데 뭐 보내신 분들은 다 정답이 맞는데 저희가 아쉽지만 이제 가장 먼저 보낸 두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82님 그리고 5453님 네, 두 분께 가장 먼저 5개 팀을 쫙 보내주셨어요. 보내신 분들은 다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아, 진짜요? 네. 뭐 정답을 먼저 공개해 주시죠. 네, 추인 선수가 가장 먼저 뛴 팀이 시애틀에서 마이너리그부터 뛰었고요. 그렇죠. 네, 메이저리그는 잠깐 왔다 갔다 네. 하다가 트레이드로 클리브랜드. 이제 그때가 이제 추신수와 아이들 시절인 거죠. 클리브랜드. 에이,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잠깐 1년 뛰었던 1년 곳이 신시내티.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위 정말 대박 계약을 터뜨리면서 바로 이곳 텍사스로 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가서 SSG에서 SSG. 네,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5개 팀인데 자, 간단간단하게 각 팀이 추신수 선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좀 어떻게 뭐 한두 마디로 딱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와, 어렵다. 그 어렵죠. 제가 네. 사실은 아까 먼저 도착하면은 네. 이거를 먼저 이제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네. 지금 갑자기 얘기해야 되니까 네네. 뭐 자, 한 팀부터 딱딱 한 팀씩 네, 의미가 조금씩 다 다를 것 같은데 자, 네. 시애틀 메리너스. 시애틀은 어떻게 보면 제 2의 인생을 기회를 준 팀이고 제 2의 인생을 이제 미국으로 올 수 있게끔 저를 그렇죠. 기회를 준 거잖아요. 네, 네. 뭐, 예. 그때 드래프트 뭐 자유계약 선수. 왜냐면 그때가 제가 롯데에 제가 1차 지명이 됐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제가 거부를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된 네, 거죠. 네. 처음에 시애틀이 추 선수를 처음부터 투수가 아닌 타자로 봤던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다고. 저만 투수로 간 줄 알고 있었어요. 본인은 이제 투수로 간 줄 알고 있었는데 왜냐면 일단은 사실은 네. 왜냐면 투수만 했었으니까. 네, 그렇죠. 뭐, 어쨌든 시애틀 메리너스는 나에게 제2의 인생을 열어준 팀. 예. 네. 자, 이치로만 그 팀이 없었어도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추신 선수에게 이제 거기서 사실은 팀 성적은 뭐 그렇게 당시 뭐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큰 선수로 성장하는 그런 네. 계기가 된 팀인데 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추신 선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어떻게 보면 모든 팀들이 저에게는 다 기회였어요. 아, 네. 그렇죠. 네. 예, 진짜 어떤 좀 약간 뜻만 틀리지만 이제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는 진짜 메이저리그 그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풀타임 메이저리그 선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팀이고 아, 나를 메이저리거로 네. 만들어준 팀이군요. 네. 네. 그리고 신시내티 같은 경우는 제가 클리브랜드에서 6년 동안 있으면서 갖지 못했던 그런 또 이제 출루라는 거를 좀 이렇게 조이 보토랑 있으면서 아, 그렇죠. 네. 그렇게 좀 값어치를 올릴 수 있던 그런 팀이었어요. 신시내티 1년이었지만 출루라는 것에 눈을 뜬 곳이 뜨게 된 곳이 신시내티였어요. 아, 그렇군요. 네. 뭐 클리브랜드 있을 때도 뭐 출루 하긴 했지만 출루에 중점을 두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시내티에서
사실 제가 1번 타자를 처음 이제 맡게 된 거예요. 네. 클리블랜드에서는 좀 이제 타수는 왔다 갔다 했던 적이 네. 많았고요. 아주 중심 타선이었으니까 그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제가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됐던 팀이고, 네. 뭐 텍사스 같은 경우는 제가 FA 됐을 때 선수가 이제 그 처음부터 10개의 팀을 골라요. 에이전트랑 앉아서 어디에 가고 싶냐. 근데 저는 첫 번째가 이제 텍사스였고, 그래요. 두 번째가 샌프란시스코였고, 네. 세 번째가 시애틀이었거든요. 네네. 그 다음 팀들은 뭐 이제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뉴욕 양키즈는 제 리스트에 없었어요. 뉴욕 양키스하고 마지막에 텍사스하고 이렇게 좀 네. 경쟁이 있었죠. 네, 근데 양키즈는 제 리스트에 없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근데 언론에서는 좀 이렇게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뭐 돈 때문에 뭐 어떻게 사실 양키즈에서도 더 많은 금액을 제시했었고. 그랬죠. 네.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오랫동안 제가 야구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한국 이제 분들도 교민들 많이 계시는 분, 어느 정도 계시는 분, 너무 많이는 말고요. 네. 적당하게, 그렇죠. 생활에 불편함이 네. 없는 정도,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그런 학군도 좀 생각했었고, 네.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수로서나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 추신수로서나 좀 네네네. 안정기를 만들어준 그쵸. 그런 팀이네요. 텍사스. 정말 네. 미국 생활하면서 텍사스에 제가 살면서 미국이 좀 이제 내 집 같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를 좀 내 집을 만들어준 구단이 그렇죠. 텍사스 레인저스다. 네. 전에는 약간 이방인, 항상 뭘 해도 이방인이었다면 네. 텍사스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러니까 좀 마음도 편하고 생활도 편하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SSG는 추인 선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 3의 인생. 인생이 왜 이렇게 많아? 인생이 왜 이렇게 많지? 아니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불꽃을 선수로서는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거니까. 네. 근데 뭐 야구도 야구지만 제가 1년 야구를 한국 야구를 잠깐 경험을 해봤잖아요. 첫 해에 갔는데 한 2달 정도 경험해 보니까 야구도 야구지만 정말 후배들을 도와주고 싶다. 뭐 제도 자체나 이런 환경들이 너무 열악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선수들이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웬만큼 메이저리그 뛰고 갔던 선수들 있잖아요. 네네. 그 선수들도 그렇게 추신 선수만큼 말빨이 먹히지 않더라고요, 소위.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추신 선수 되니까 가서 말을 하니까 그게 먹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한국 갈 때는 야구를 잘하려고 갔는데 이제 보니까 뭔가 바꿔줘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려면 어느 정도 저도 좀 야구를 잘해야 그 말에 힘이 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야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네. 참 이렇게 오늘 방송 여러분 들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오늘은 저희가 아예 소위 각 잡고 진짜 야구 얘기만 그냥 파고 있는, 노래도 안 틀어요 오늘. 그냥 야구 얘기만 1시간 동안, 1시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야구 얘기만 파고 있는데, 자 아까 저희가 광고 잠시 나갈 때 이제 3월인가요? 3월. 네, WBC 대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게 WBC 대회 이번에 아주 뭐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고, 많은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일본은 뭐 아주 드림팀이죠. 네, 드림팀. 네. 미국도 지금 뭐 굉장한 선수들이 막 참여를 하면서 이제 한국도 이제 대표팀을 꾸리고 있는 과정인데, 추신 선수 아쉽게도 이번에 WBC 대표팀을 뽑히지 못했어요. 지난 시즌 부상도 좀 있고 뭐 이래갖고 뭐 뽑히지 못했는데, 야구 팬들 입장에서 전력이 좀 아쉬워요. 이게 뭐 일본 보니까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에도 분명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전체로 팀을 꾸렸을 때 예전보다 좀 약해진 느낌이 좀 솔직히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저희랑 제일 가까운 나라만 봐도 일단 국제 대회를 하면 새로운 얼굴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 한국은 뭐 김현수도 마찬가지. 사실 김현수가 실력은 사실 돼요. 네. 한국을 대표해서 나갈 성적도 되고 정말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저라면은 저는 미래를 봤을 것 같아요. 당장의 어떤 성적보다도 뭔가 저는 앞으로의 그런 거를
봤더라면 많은 선수들이 저는 사실은 안 가는 게 맞고 또 새로 뽑혀야 되는 선수들이 더 많았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뭐 김광현, 양현조 네. 선발 주축이에요. 네. 네. 근데 뭐 언제까지 뭐 김광현, 양현종이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기사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김광현 또 있다. 근데 뭐 이런 선수들이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제 뭐 어린 선수들 사실 재능 있는 선수들이 어마하게 많거든요. 네. 저도 경험을 해보니. 근데 그런 선수들은 왜 안 되냐 그거죠. 저는. 예. 좀 세대 교체를 일부러라도 좀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 그럼요. 것들이 안 되고 예. 있는 거군요. 그런 선수를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런 미국 WBC 특히나 뭐 아시안 게임은 좀 틀리지만 그런 국제 대회에 많은 팀들이 참가하는 곳에 나가면 이 선수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마인드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틀려요. WBC는 또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다 나오는 대회죠. 그럼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갔다 와서 이제 앞으로 한국 야구에서 할 것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문동주 선수가 뭐 지금 제구력이 좀 부족하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만큼 던지는 투수가 저희 기량가는 투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럼 안우진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이런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서 얼굴을 비춰가지고 어떻게 보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한국 야구가 할 일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좀 그런 건 좀 그런 부분도 좀 아쉽다. 네. 선수 선발에 대한 부분 좀 네, 네. 미래를 보고 선수 그럼요. 선발했으면 네. 네. 안우진 선수는 사실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여전히 좀 그런 부분들 좀 민감한 이슈기도 한데. 네. 네. 근데 뭐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했고 어린 시절 학교 폭력 그렇죠. 예. 거죠? 저는 뭐 이제 제 3자로서 그냥 들리고 보는 것만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네. 어떻게 보면 외국으로 나가서 한국 야구를 하고 어떻게 보면 박찬호 선배님 그 다음으로도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그 재능을 가진 선수인데 모르죠. 한국에 저도 야구를 하고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는 너무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지난 일을 잘못했지만 네. 또 선수의 미래를 보고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이제 감싸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뭐 감싸주기보다는요. 저희는 좀 한국이 용서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은 사실 더 어릴 때 했다면 그게 또 잘못을 뉘우치고 네. 또 이렇게 뭔가 처벌도 받고 이제 출장 정지도 받고 다 했어요. 그렇죠. 했는데 국제 대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안우진 선수 같은 국가대표 자격이 좀 계속 영구 박탈. 현재로선 네. 그렇죠. 네, 근데 정말 할 말은 정말 많은데 예. 이게 민감한 이슈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또 사회적 이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선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많은 야구 선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일찍 태어나고 일찍 야구를 해서 선배가 아니라 이런 불합리하게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 후배들이 있으면 저는 발 뻗고 나서야 한다 생각해요. 먼저 구제 노력이 좀 있었으면 하는군요. 근데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아하. 네, 저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네, 뭐 야구 먼저 하고 먼저 태어났다고 선배가 아니라 어른이 아니라 후배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곳에서 야구 운동을 하고 있으면 뭔가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목소리를 내고 뭔가 도움이 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지켜만 봐요.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네. 네. 그럼 추신수 선수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 돌아가서 이제 도쿄 올림픽도 있었고요. 이번에 뭐 WBC도 있었는데 뭐 이번에 WBC는 뭐 그렇다 치고 도쿄 올림픽 그때 국가대표 못 나간 건 좀 아쉽지 않았나요? 그때 몇 년도였죠? 2017년도였나요? 네. 도쿄올림픽 2021년. 네. 바로 올림픽요? 네, 네, 도쿄 올림픽. 네. 제작 올림픽은 저희가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나갈 수가 못 나가죠. 네. 못 나가죠. 네. 올림픽은 메이저리그 선수들 왜냐하면 시즌 중에 열리는 거라 딱 거리. 네. 그때 딱 늦게 시작했잖아요. 또 그 코로나 딜레이 되고 하면서 좀 딜레이 되고. 네. 국가대표랑 좀 인연이 많이 없으세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팬들은 좀 추인 선수 이렇게 얘기도 되나? 국가대표 먹튀다. 먹고 튀었다. 네. 뭐 그런 얘기들도 솔직히 좀 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때 이제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었죠. 네. 네,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이제 금메달을 획득하고 한국에는 이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병역 혜택이 걸려 있으니까 그 이후로 국가대표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뭐 병역 혜택 받았으니까 국가대표 참여는 이제 뭐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얘기들만 그냥 부성하게 뭐 있어 왔죠, 그동안. 네. 근데 뭐 제가 국가대표를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대묻고 싶으면 제가 굳이 안 나갈 이유가 있나요? 아프지가 않은데 네. 왜 굳이 제가 안 나가죠? 저는 그걸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안 나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어디까지 저는 구단이랑 이야기를 해봤냐면 2016년도에 제가 그때 부상을 4번을 당했어요. 네. 시즌 중에 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종아리가 이제 거의 뭐 끊어질 뻔해서 8주 동안 쉬다가 오고 허리도 수술하고 뭐 이제 대대볼 맞아서 또 손목도 부러지고 맞아요. 그렇게 4번의 부상을 당하고 이제 2017년도를 맞이하는 스프링 캠프에서 이제 국제 대회 그 이제 WBC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부단하고요. 네. 네. 근데 단장님은 절대 안 된다. 왜 우리가 너에게 연봉 주는 돈이 얼마인데 가서 다치면 그리고 그때 스프링 기간 동안도 재활하는 기간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저도 이제 이런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뛰고 국제대회 그 이후로 못 나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나가고 싶었어요. 네. 근데 미국에서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하지마 해라고 절대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옵션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옵션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걸 느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 근데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그렇죠. 해요. 예. 그 근데 뒷감당이나 그 뒷감당은 묻는 거죠. 제가 묻는 거거든요. 네. 본인이 묻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계속 제가 우기니까 가겠다 그러니까 사장님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스프링 캠프 애리조나에서 하는데 내년에 올해 우리 우승해야 되고 네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작년에 많이 다쳤고 해서 이제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 내가 WBC를 가서 예를 들어서 아파서 부상을 당해서 뭐 일정 기간 동안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동안 못 뛰게 된다면 연봉 안 받을게 그때 동안. 저 그랬었어요. 네. 근데 구단에서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는 네가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앞으로 레인저스와 4년, 5년 계약이 더 남아 있는데 그렇죠. 이 뒷감당은 누가 할 건데요? 그러니까 구단에서는 많은 돈을 연봉을 주는데 선수가 그렇게 하는 걸 사실 뭐 샌디에고도 아시겠지만 타티스 주니어 네. 저는 그 선수의 앞에 미래를 어느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구단에서는 지금 뭐 재능 있고 돈을 많이 주고 하지만 걔도 언젠가는 트레이드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구단이 하지 마라는 거 했을 때 저는 그게 뭔지 알아요. 저는. 네. 근데 자꾸 안 나갔다 왔는데 저는 안 나갈 이유가 사실 없죠. 2017년 WBC를 앞두고 구단하고 상당히 좀 심각하게 마찰을 겪으면서까지도 국가대표로 가고 싶어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본인으로서는 좀 아쉬운 국가대표에 관해서는 좀 아쉬움 태극마크가 좀 아쉬움도 있겠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뭐 그렇죠. 상황 FA 계약 때문에 또 그때 부상 앞두고 뭐 구단하고 마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러니까 뭐 저도 정말 국제 대회를 띄움으로 인해서 또 좋은 계약도 할 수 있었고 제 야구 인생이 더 이렇게 메이저에 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나가려고 했는데 이 상황이 그렇게 돼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안 나갔구나 이런 스토리를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병역 받고 그 다음에는 안 왔다. 그냥 그렇게만 아시지. 그 뒤에를 더 자세하게 뭐 구구절절 설명하고 뭐 그러지는 않아 왔으니까 또 뭐. 아니 굳이 진짜 생각해보세요. 왜 안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안 나갈 이유가 없죠. 왜 안 나가요? 네. 이제 그런 오해들이 괜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너무 그런 거 보면 괜히 또 말하면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오해가 생길까봐 저는 그래서 안 했던 거거든요. 저는 이제는 이야기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죠. 그렇게까지 제가 이야기를 구단에 했었는데도 구단에서는 에이전트까지 오고 그랬었어요. 제가 워낙 말려도 안 되니까. 사실은 제가 알기로 그때 이제 2017년 WBC를 앞두고 구단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의견 충돌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문제를 놓고. 아무튼 이제 그거 일부 좀 잘 모르는 팬들이 섭섭한 얘기 하는 거죠. 네,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 상황을 모르신다면. 그렇죠. 네. 뭐 오늘 1시간 시간 잡았는데 뭐 이제 시간이 조금 시간돼요. 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 마지막 질문 하나 있을 것 같아요. 텍사스 레인저스랑 이제 팀을 이적하고도 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좋은 관계를 이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정이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사실 텍사스 레인저스 정말 암흑기였잖아요.
근데 하필 이제 우리가 그 플레이오프 디비전 시리즈 그거 패배하고 뭐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이렇게 한 번도 안 좋았었죠. 포스트시즌 못 나갔으니까. 2015년도가 마지막인가요? 16년. 16년이. 네. 네. 17년부터 못 나갔는데 정말 암흑기였다가 텍사스 팬들이라면 너무나 지금 흥분한 소식들이 들어왔죠. 제이콥 디그롬 오고 이볼디 계약하고 막 히니 오고 매덕스 코치도 돌아오고. 네. 그러면서 진짜 이 투수진이 엄청 경쟁력이 있어지면서 야구는 뭐 투수 노름이란 말 많이 하니까 이 기대가 한층 높아졌어요. 그냥 정말 희망 섞인 기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제 플레이오프 간다. 추신 선수가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 텍사스 레인저스 전력. 이렇게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상황. 저는 레인저스는 제가 한국 갔었어도 매번 팔로우했었어요. 그래요? 네, 항상 기사 보고 성적이 어떻는지 항상 팔로우했었고 그만큼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좋은 정말 혜택을 줬던 팀이라 또 이렇게 제일 오래 뛰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애착이 있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도 디그롬 사인하고 이볼디 했을 때 이 두 선수는 진짜 아프지만 않으면 정말 제가 그러잖아요. 그 투수들이 던지는 걸 보면 그냥 재밌어요. 뭐 그런 투수가 사실 몇 명 안 되는데 뭐 벌랜더 그렇죠. 몇 명 안 되는 거. 몇 명 안 돼요. 슈얼저 이런 진짜 손가락에 꼽히는데 그 두 선수가 레인저스로 간다는 소식에 그리고 뭐 재작년에는 뭐 시미언도 했고 시거도 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휴선 넘겠습니까?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작년에 휴스턴이 우승하기를 바랬어요. 네. 팀은 별로 저희가 그쵸. 라이벌이죠. 별로 안 좋아하지만 또 더스티 베이커 감독. 네, 그렇죠. 또 신시내티 시절의 은사죠. 네. 우승을 한 번도 못 해보셔가지고 정말 팀은 싫지만 감독님 정말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저희도 그때 한국 시리즈 준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응원 많이 했는데 우승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감상 이제 휴스턴을 넘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지만 이제 한번 경쟁이 된다. 비벼볼 만한 정도는 되지 않았나. 그렇죠. 야구는 선수가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좋은 선수 있다고 우승할 것 같으면 에인절스는 계속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그렇네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야구는 정말 한두 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뭔가에 저는 좀 기운이 있다 생각해요. 개개인의 선수마다 정말 올스타의 선수들을 다 데리고 와도 아마 우승 못하는 게 아마 야구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저는 어느 때보다 좀 높다고 생각해요.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니까. 자,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인데 뭐 이번 시즌 목표와 함께 또 우리 달라스 교민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1년 만에 또 뵙게 되는데요. 네, 뭐 언제나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또 인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국에 있다 보니까 또 이게 한인타운에 한 번씩 나오고 식당에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아니면 또 인사드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럴 기회가 없어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정말 7년 동안 뭐 텍사스의 레인저스에 있었던 지 2년이 지났지만 있는 동안 너무 많은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셔가지고 아직도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비록 또 팀은 옮겼지만 레인저스 있을 때 못했던 거 또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내년에는 제가 더 좋고 한 번 더 우승하고 괜찮은 물건들을 선물들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랜더스가 또 우승할 수 있도록 또 멀리서라도 좋은 기운 많이 주시고 항상 이게 달라스 교민분들에게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 항상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올해가 1년 더가 될지 뭐 앞으로 선수행을 더 이어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추신 선수도 건강하게 시즌 준비 잘 하시고 또 이번 시즌도 멋지게 잘 치르시고 또 한 번 2년 연속 우승 달성하시기를 또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달려라 라디오 또 추신 선수와 함께하는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했는데요. 어떻게 조금 궁금하신 내용들 같이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추신 선수의 이번 시즌의 야구도 한 번 더 같이 응원하면서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